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작년, 재작년 2년 어려웠는데요. 원래 그 주식이 그런 주식입니다. 네, 원래 어려운 주식. 왜냐하면 저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참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아니면은 과자 만들어 파는 제과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가진 경쟁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삼성이 훨씬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R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건데요. 첨단 산업인 삼성전자의 PER이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코 묻은 아이들 과자, 코 묻은 돈 버는 제과 회사들 PER이 높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제과 회사가 높을 것 같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익이 안정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물론 모든 업황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너무 업황의 그 부침이 심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이익이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뭐 80% 이렇게 줄어들고요. 분기별로 막 적자가 나요. SK 하이닉스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주가의 부침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길게 보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오른 우리 증시에서 몇 안 되는 뭐 정말 주식 사서 잊고 지내면 3, 4년 지나면 돈을 벌었던 주식인데 중간중간에 30-40% 빠지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자체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돈을 벌면 좀 기업에 유보해 놓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돈 벌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신공정에 투자해야 되고 효율이 좋아지면 그 성능 좋은 반도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단가가 떨어져요. 그럼 자기들의 마진이 또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15년 전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 10 몇 개가 경쟁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서너 개가 살아남아서 이제 수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의 속성이 워낙 부침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의 주가 하락 역시도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혜민 씨가 이제 삼성전자를 여쭤본 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네. 대표주니까 뭐 그렇죠. 기수가 가려면 결국은 삼성이 가야 되는 뭐 반도체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삼성이 좀 어려우니까 삼성이 좀 가면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좀 힘을 받지 주가는 않을까. 조금 뭐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도체 주식은 이익의 함수가 아니고 주가는 투자 사이클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늘 투자를 늘리고 과잉 생산이 되고 이익이 망가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 그럴 때 반도체 주식은 피크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기업의 투자는요. 미래가 가장 아주 전망이 좋을 때 투자랍니다. 그렇죠. 예, 그런 투자는 잘못하면 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을 보면 정말 모든 게 나빠지기가 어렵고 애널리스트들은 뭐 빅사이클이다, 새로운 사이클이다 할 때 네. 그때가 경험적으로는 고점인 거고요. 또 돌아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주식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익이 부침이 굉장히 심하고 좋아지면 또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뭐 반도체 주식을 늘 선취매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돈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최근에 주식 사는 것도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에 외국인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네. 작년은 미국이 금리 올려서 팔았다고 치고 재작년은 전 세계가 전부 다 금리를 낮추고 돈이 흘러 넘치는데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좀 중국과 묶여서 한국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중국 경제는 3년 동안 제대로 뭐 돌아가지가 않았잖아요. 경제 봉쇄를 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만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괜찮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뭐 바로 이런 그겁니다. 느낌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작년보다 성장률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빠집니다.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보다 성장률이 개선되는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이거든요. 이게 뭐 아주 구조적으로 대단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공장 안 돌리다가
코로나 봉쇄 끝나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사는 돈이 한국도 좀 같이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패시브 투자라 그래서 개별 회사 하나하나를 사는 투자의 형식이 있고 아니면 묶음으로 그냥 뭐 아시아 주식을 사든가 중국이 중심이 된 신흥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뭐 중국도 사고 한국도 사는데 2020년, 21년에 그 유동성 파티가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았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중국이 나쁘니까 그냥 한국도 덤태기로 팔았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에 대한 기대도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 이건 조금 이른 기대인 것 같고 논란이 있는 기대인 것 같고 중국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질 거다라는 건 비교적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힘도 생각보다는 조금 한국이 작년 재작년에 우리 펀더멘탈보다는 외국인은 과하게 팔았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외국인의 행태도 우리가 경기를 보고 갖는 직관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빠르게 산다. 네. 그렇구나. 중국도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요즘에. 중국은 굉장히 폐쇄가 된 시장이라서요. 네. 한국처럼 그 개방된 증시는 아니지만 최근에 중국으로도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 투자할 때 그 사이클을 좀 보면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확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외인들의 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네. 외국인 따라하기. 근데 네. 코로나 국면에서는 외국인은 줄창 팔고 우리 개인 투자가의 힘으로 1,400에서부터 3,30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 그때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올해는 저는 외국인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지친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동학개미 투자 부문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보는 게 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직접 투자로 계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중에 5개월이 돈이 순유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적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가 뭐 2021년 하반기부터 조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의 주식 부문 좀 일단락이 된 것 같고 그럼 올해 시장은 이게 한번 주식에 대해서 흥미를 잃으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4, 5년은 갔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 올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뭐 따지고 보면 누가 팔아야 누가 사는 거니까요. 그쵸. 외국인도 다 사고 기관도 다 사고 개인도 다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때 중심이 되는 주된 어떤 수급의 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올해는 뭐니 해도 외국인들이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론은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들어올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이 외국인이 지금처럼 이 속도로 그렇게 계속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게 참 그걸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뭐 막바지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또 중국도 작년보다 좋아질 거다라는 또 기대가 있고요. 네. 또 반도체는 그 자체가 매우 좀 이제 스윙폭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선취매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더 살 수도 더 있다. 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구나.